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정리입니다. 자, 어머님, 아버님들께서 그 글을 올려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읽게 하고 싶은데 사실 한 번만 하려고 해요. 이러는 친구들도 있고요. 읽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같은 내용도 좀 부모님들이 조금 노력하셔서 반복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놀이하듯이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제가 마련한 것은 바로 이런 건데요. 카드예요. 네, 이 카드는 지금 우리 스토리가 있으면은 스토리 내용을 한번 부모님이 치셔서 애들 보러 다 쓰라고 하시지 마시고요. 부모님이 치시거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색깔의 카드를 뒤에다 놓고 그 다음에 섞어서 시퀀싱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야기 전체를 다 할 때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기승전결이 있는 조금 순서가 정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를 한 페이지에 그렇게 많은 문장이 들어있지는 않으니까요. 그 문장 몇 개를 해서 문장 스트립 센텐스 스트립처럼 해가지고 순서를 갖고 놓아보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여기에서 이걸 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죠. 그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이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어 언어 발달이 되겠죠.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뭐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. 그렇죠?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변에 돌아가는 일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자녀분들이 사실 영어로 맨 처음에 배우는 그 초등학교 교과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것은 파란색이다. 이것은 사과이다. 고양이를 보아라. 토끼기는 길다.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. 그렇죠? 왜 그 얘기를 영어로 해야 되겠어요. 그런데 문제는 영어를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분들 우리 애는 해요. 뭐 그러실 수 있죠.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인지 발달과 그렇죠. 인지 발달이 이렇게 높은데 영어라는 거에 그 언어 수준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꾸 영어를 좀 재미없어 할 수도 있고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task, 과제를 한번 그 사이로 줘서 재밌게 해보자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스토리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이북으로도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책으로 실제로 보셨을 때 애들이 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같은 내용을 좀 그림은 이해를 도모하고 즐기는 거지만 사실 언어, language, target language 거기에 나와 있는 영어를 읽고 이해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랬을 때 그림을 제거한 이렇게 텍스트만 갖고 그 텍스트를 갖고 나열을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어 하거든요. 그래서 마치 이것이 놀이인 양, 무슨 게임을 한 양.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그런 말 들었어요. task based, game based, activity based. 이런 부분에 우리 교사 연수할 때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는 인지 발달과 언어적인 발달 그 사이에 있는 차이를 어떤 활동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활동을 하느라고 어린이들은 그 활동을 하는 게 목표고 그 활동을 이것도 수행하는 그 과정 중에 영어를 쓰는 건데 사실 교사나 우리 부모들의 목적은 그렇죠.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언어를 하는 게 목적이고 그 게임이나 타스크나 액티비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수단이거든요. 그 뭐 어쩌면 어떻겠어요. 일단 영어를 자꾸 읽게끔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색상이 있는 거를 색종이 같은 것을 해서 붙여주시고 만약에 코팅 같은 거라도 해놓으시면은 사실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뭐 동생이 있으면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달이 지난 다음에도 한번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실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disfluency generation 이런 거 하면서 제가 포스트잇으로 주요한 어휘들을 가리는 그런 것들을 했었죠.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word level, 단어 수준에서 그 단어를 찾아내고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이었다면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디어는
그 패러그래프별로 또는 센텐스 단위로,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좀 묶였기 때문에 어떤 그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보고 이해를 하는, 그 이해까지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그런 액티비티입니다. 한번 해보시죠. 사실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게 좀 같은 애들이 책을 고맙게 뭐 여러 번 읽어주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그럴 때 이거를 한번 이야기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좀 지난 다음에 뭐 한 번은 웅갈레마 해보고 한 번은 I don't like cucumbers 해보고 한 번은 뭐 이렇게 다르게 한참 지난 다음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흥미를 도모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장기 기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장기 기억을 하는 방법은 그 reinforce 하는 것,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부분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거 뭐 실제로 세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그 전문가들이 사람이 무엇을 하나 인지해서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내 걸로 완전하게 하는데 평균 7번에서 10번 정도, 적어도 7번 이상의 노출이 되어야지 자기 걸로 된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자녀분들한테 책을 그렇다고 똑같은 걸 일주일 내내 7번을 그냥 노출하게 전부 읽으라고 하면 잘 안 할 거예요. 물론 초목달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송도 있고 액티비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노출을 시켜주고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이것이 일주일 뒤에 또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면 정말로 오랫동안 그 언어를 잊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. 한번 아이디어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처럼 또 지난번 시간처럼 많이 글 올려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또 한번 궁금한 부분에 대한 것을 더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